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 사무처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회 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운영 관련 사무의 처리 실태를 면밀히 파악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내실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수감기관인 의회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의회 사무처장, 의정담당관, 홍보담당관, 입법정책담당관으로부터 정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정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정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허위 정언을 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정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선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 사무처장께서는 수감기관을 대표해 바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나머지 분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의회 사무처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해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 사무처장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정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정인으로서 정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정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4일 의회 사무처장 이선봉. 다음으로 의회 사무처장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의회 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처장 이선봉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치락 의회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임기준 의정담당관입니다. 서상종 홍보담당관입니다. 박재홍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지금부터 의회 사무처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2022년도 세출 예산 현황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의회 사무처 직제는 1처 3담당관 6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77명에 현원 77명입니다. 2페이지 담당 사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22년도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금년도 의회의 총 예산 규모는 106억 3,6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방의회 운영 예산이 40%인 43억 300만 원이고 행정운영 경비는 60%인 63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입니다. 주요 추진 과제는 의정 전문성 강화 및 대안제시 능력 함량 등 총 9개 과제입니다. 5페이지 의정 전문성 강화 및 대안제시 능력 함량입니다. 8대 의회 출범 후 첫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대비 의정활동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난 10월 의원 연찬회를 실시하였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적 소양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의사 운영 및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공공 및 민간 위탁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의정활동의 다양성 강화 및 교류 강화입니다. 지난 9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원전 운영 점검을 위해 세울 원전을 현장 방문하였고 소외되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사회복지시설에 설과 추석맞이 위문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였습니다. 또한 타 시도의회와 우수정책 교류를 활성화하고 의장협의회 및 운영위원장 협의회를 통해 타 시도의회 간 의견을 공유하고 우리 시의 현안 사업을 건의하는 등 시민의 뜻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내실있고 효율적인 의사 운영 및 의정 지원입니다. 금년 회기 일정은 9회 109일로 정례회 2회 58일, 임시회 7회 51일이며 지금까지 8회 63일의 회의를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46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데 행정사무감사와 2023년도 당초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보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원활하고 체계적인 의정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조례안, 예산안 등 144건의 의안이 원활하게 처리되도록 지원하였고 전자회의록 총 1만 4천 페이지 교정 및 홈페이지 게재로 시민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회의록 등의 의정 기록이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합리적인 시정 견제와 감시로 신뢰받는 의회입니다. 시정 상시 견제와 합리적 대안 제시를 위한 시정 질문과 서면 질문, 5분 자유 발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아울러 시정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과 적정성을 살피고 나아가 시정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 의회가 되도록 행정사무감사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제도 운영입니다. 금년 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 한층 강화되고 의회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대됨에 따라 인사위원회 운영과 정책지원관 운영 등을 통해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 기반을 토대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의회 기능 강화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특히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으로 의원의 전문성과 의정 역량이 강화되어 시민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이 다양하게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입니다. 의정활동 언론 보도 지원 강화로 제8대 의회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의회에 대한 지면 및 인터넷 배너 홍보를 하고 신문, 방송, 라디오,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였습니다. 의정 뉴스를 제작, 송출하고 의정활동 현황을 수록한 의회 소식지를 제작하여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홍보가 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현실에 발맞춘 모바일 중심 소통 강화를 위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운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홍보대사 및 소셜미디어 홍보단 운영으로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 시스템 기능 강화입니다. 의원 인트라넷 운영 활성화로 의정활동 자료 공유 및 효율적인 회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개편 및 홍보관 기능 개선 운영으로 제8대 의회의 의정활동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시민과 적극적인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입법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자료 수집 및 검토안을 작성하고 의원 입법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실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입법 평가 운영으로 내실 있는 자치법규 관리 정비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아울러 국내외 입법 사례, 입법 동향 등 주요 입법 정보는 물론
의회 소관 조례 및 지방자치 관련 법령 재개정 현황을 즉시 의원님들께 제공토록 하여 의정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 연구 지원 및 의정 모니터 활성화입니다. 의원 연구단체의 정책 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활동 경비를 지원하고 정책 토론회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제공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원 연구단체별 정책 연구 용역을 수행 지원하여 의원 의정활동의 일환인 정책 제언, 자치법 등을 내실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정책의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의정 모니터 운영으로 의정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발굴하여 시민 참여 확대로 열린 의회를 지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회 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발언 시간은 10분으로 하고 추가로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본 질의가 끝난 후 5분의 보충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석 의원님. 예, 처장 비롯한 강의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의정 활동 홍보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혹시 우리가 전체적으로 뭐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올 작년에는 한 3억 2,200만 원 정도, 올해는 5억 500만 원 정도 지금 책정되었습니다. TV 경우에는 한 2억 9천 정도, 라디오 한 7,500, 그리고 지면 신문 경우에는 한 1억 정도, 인터넷 뉴스 경우에는 한 3,500 정도 책정돼, 한 5억 정도 됩니다. 예, 지금 홍보물 제작하고 TV 광고, 라디오 스팟 이런 전체적으로 합하니까 대략 한 조금 플러스 한 7억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 지금 시민들이 울산시의회 인지가 이렇게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홍보 효과가 그만큼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네, 예. 최근에 한 민원 전화가 왔는데, 예. 라디오 스팟 방송이었습니다. 지금 민원 불만을 토로하면서 왜 시장님은 이래 스팟 방송이 안 나오는데 의장님 멘토로 왜 너무 빈번하게 나오느냐 그런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홍보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일부 시민의 어떤 의견 같은데. 모 언론에 나온 걸 보면 이제 의원들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을 잘 모른다. 일부러라도 자랑이라도 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라 이런 얘기도 있고 취재를 한 결과를 보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또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소셜 미디어 홍보단 위촉도 하고 그다음에 여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등 활성화를 시킨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유튜브 경우에는 2019년도, 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것들은 2021년도, 그리고 예. 블로그는 2022년도에 지금 구축됐습니다. 지금 신규로 이제 구축되다 보니까 타시 의회하고는 약간 팔로우 수가 좀 모자라는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추진하고 있고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금 홍보가 저희 나름대로 잘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요, 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인스타그램도 지금 내용물이 어떤 게 올라가고 있습니까? 인스타그램에? 인스타그램 카드 뉴스라고 해서 그렇죠. 저희들이 예.
일주일 한 3편 정도 이래 올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은 카드 뉴스밖에 안 올라가 있고 사실은 보지 않습니다. 예, 이 지금 운영을 보면 페이스북도 팔로워스가 굉장히 적고 네. 이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카드 뉴스만 그냥 올린다고 해서 이게 누가 봅니까? 댓글도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지금 조금 뭐 나아지고 있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조회수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적습니다. 적고, 그다음에 그 댓글도 보면은 이게 너무 이제 일률적으로 이렇게 댓글이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점검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1년에 5억에서 한 7억 정도 이렇게 광고비를 쓰고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홍보 효과는 이게 많지 않다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또 아시다시피 모바일 시대고 이 소셜 네트워크가 굉장히 지금 활성화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정보 전달이라든지 이 시민들한테 전달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인스타 같은 경우에도 전혀 찾지 않는 관심이 없는 그런 뭐 카드 뉴스만 올려가지고는 이게 뭐 향후 어떤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희박하다 그런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이 뭐 홍보단 자체를 운영한다 했는데 이렇게 보면 소셜 미디어 홍보단 자체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홍보단이 예. 올 4월 1일자로 이제 위촉대가 발족을 했는데요. 좀 약간 역사가 짧다 보니까 조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앞으로 계속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운영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않고 팔로워스가 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우리 또 방청 우리 의회 할 때 방청 인원이나 이런 부분도 너무 뭐 특정된 단체나 이런 분들이 계속 이제 오시잖아요. 다양하지 않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다양하게 이 방청할 수 있는 이제 분야를 조금 넓혀서 이런 분들이 많이 왔을 때 이런 분들한테 또 그 폭이 넓어진다면 거기에 또 홍보를 하면은 분명히 어떤 광고 효과는 더 뛰어나다고 보거든요. 현장에서 이제 직접 보고 그런 부분도 조금 강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면밀하게 조금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신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의원님 좋은 지적을 하시는데 뭐 그동안에 뭐 코로나가 좀 있긴 하더라도 뭐 그건 하나의 뭐 큰 변수는 아닌 것 같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도 완화되고 하니까 보다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뭐 우리가 주도하는 것보다는 참여를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의회 홍보대사도 2명이 선임돼 있는데 앞으로 의원님들 추천하시면 한두 분 더 확대해가지고 뭐 홍보단 그분들이 그래도 홍보하는 데는 좀 전문성이 있으니까 각종 뭐 유튜브를 찍는다든지 홍보 활동할 때 홍보대사도 적극 활용을 하고 방청도 현재 그 의사모나 뭐 이런 사람 중심으로 돼 있는데 보다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해서 좋은 의견을 개진하고 홍보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참여해서 좀 늘리는 것도 좋고 이 컨텐츠가 조금 다양해져야 된다 생각하고 단순히 어떤 알림 정도의 어떤 카드 뉴스 가지고는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해주셔야 되고 여기에 따른 비용이 계속 아마 지속적으로 향후에 더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희들도 이제 선거법도 있기 때문에 그 제약도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각도로 검토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NS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예, 선거법에 거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일단 알아보시면. 네, 이상입니다. 예, 박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전미경 부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조민경입니다. 저희 의원들의 그 왕성한 의정 활동과 그 지원을 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민선 8기는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 중심이고 민생의회고 또 신뢰받는 소통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슬로건을 노력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의회 위상 제고를 위해서 우리 모두 다 수고해 주시고 있지만 우리 그 의원님들의 뭐 정말 전문성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위해서라도 우리 직원분들도 예전에 어떤 우리가 32년 만에 우리가 인사권 독립을 또 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기존 집행부와 좀 이제 분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어정 전문성이 좀 강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어정 활동을 이제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분들도 역량 강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실무 쪽에 지원에서도 좀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전문성 있는 그런 의회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사무처의 그런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제 어정 담당관실에 한번 15페이지 한번 여쭤볼게요. 더욱더 활기찬 우리 어정 생활을 할 수 있게 우리 본 의원들도 다 고생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 진작도 책임을 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원 사기 진작 관련 우리 추진하는 어떤 현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네요. 예, 어정 담당관 임기준입니다. 예, 부위원장 좋은 지적을 주셨고 저희들도 그 부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전제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의회도 30년 만에 인사권 독립이 돼서 올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했는데 조금 안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기존 집행부 공무원에 뭐 준하는 그런 복무제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그보다 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 일환 중에 하나 보면은 뭐 집행부는 야간 없는 가족 사랑의 날을 운영을 하는데 저희 의회는 의회 특수성상 비회기 동안에는 사실상 좀 하루를 더 늘려서 집행부보다 그래서 직원들의 뭐 충분한 그 역량 강화를 위해서 휴식도 중요하고 가족의 날도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좀 확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코로나 이런 상황 등에서 특별 휴가도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특히 뭐 기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업무보고에 다 나와 있고 자료에 나와 있지만은 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상을 받았을 때 직원들이 뭐 신분상 문제 있을 때 경감 조치가 됐는데 의장상은 그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의장상도 우리 의회 직원이 의장상을 받았을 때 신분상에 좀 문제가 있을 때 경감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마련됐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기울일 거고 또 의회 모범 공무원 표창 제도를 저희들이 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하게 되는데 연간 한 2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뭐 집행부 비율에 맞춰서 집행부는 이제 나름대로 모범 공무원 하고 있지만 우리 하는데 우리도 구군 의회 직원까지 포함해서 구군 의회 직원들도 집행부 혜택을 못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장상을 줌으로써 매년 이제 매월 5만 원씩 지급받는 이런 제도인데 이런 제도도 시행하고 있고 그리고 뭐 화합을 위해서 의원님들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자체적으로 MT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일단 저희들이 독립된 만큼 예전보다는 정말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문성 개발을 하는 어떤 직원분들에 대해서 사기 진작을 위해서 뭐 표창한다든지 뭐 모범상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불필요한 그 초과 근무 이런 시간을 좀 줄이고 근무 시간 안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직원들에 의해서 뭐 의회 사무처는 물론 컨트롤 타워이긴 합니다만은 전문위원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저희들을 보좌하고 모든 걸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정말 뛰어나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정말 역량을 강화하고 개발을 하는 그 직원들에게는 표창을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제가 여쭤봤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의원들하고 또 우리 직원들 간에 또 화합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시간이 배정이 된다면 뭐 체육대회 같은 것도 한번 단합대회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의회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해서 감사하고요.
어떤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서 저희들 의원들도 마음의 자세가 아주 굳건합니다. 더욱더 우리 의회를 위해서 잘 해보자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직원분들도 같이 화합하면서 잘 따라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네. 전에 코로나 전에는 네. 뭐 저희 사무처 직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뭐 족구대회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좀 중단이 됐고 네. 앞으로는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 부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의정 담당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인사권이 독립되기 전에는 일반 직원들이 뭐 집행부는 물론이고 우리 사무처 직원들도 의장상은 예를 들면 징계를 받으면 그 의장상을 가지고 뭐 감경할 수 있는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 인사권 독립되면서 시장과 동등하게 징계를 받더라도 그 상을 이용해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다 마련했습니다. 네. 마련했고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뭐 모범 공무원 포상이라든가 이거 전부 다 제도를 만들었는데 사실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의회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시대적인 분위기가 지금 신규 직원들의 어떤 개인주의 성향이 강화되기 때문에 좀 어떤 화합의 시간을 가지려고 뭐 저녁에 만찬을 하려고 한다든지 하면 상당히 이거 꺼리는 분위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조화롭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뭐 만찬을 해서 또 화합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또 뭐 체육대회나 단합대회를 열어서 어떤 행사의 일항으로 같이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노력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입법정책 담당관 44페이지 보겠습니다. 의정 모니터단 추진 현황에 대해서 우리 주요 기능하고 역할을 우리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받을까 싶어요. 예, 저희가 이제 작년 4월부터 이제 관련 조례가 제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전에는 의정자문위원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대체하고자 저희가 의정 모니터 조례를 만들어서 9월 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0명으로 좀 구성이 되는데 공개 모집을 통해서 교수님이나 변호사, 건축사 등을 한 20분 정도 하고 의원님들이 추천해 주신 20분 해서 각 상임위 4개별로 10명씩 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10월 6일에는 좀 위촉식도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거쳐서 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설명을 좀 드렸고 환경복지위원회하고 또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간담회를 이제 위원님들하고 의정 모니터 간에 만남을 가져서 이제 서로 인사하는 자리도 가지고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모니터단 이 활약이 저희들이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들 의정 활동에 있어서 뭐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인정을 받고요. 또 질타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질타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또 시정할 건 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의정 모니터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우리 의회 사무처장이 이승봉 처장님께서 그때 환영 인사 말씀하시면서 엄청 강력하게 하셔서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그만큼 이제 강화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우리 다 봉사하러 이렇게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 한 분 한 분 따뜻하게 우리 모시면서 정말 그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좀 시정하고 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제 옛날에는 뭐 자문위원단이나 뭐 이런 걸 그냥 1년에 뭐 그냥 한두 번 불러갖고 뭐 박한거를 하고 좀 형식적으로 운영한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분들도 참여하는 분도 무슨 지역구 민원 같은 거 교통 시설 해달라 이런 쪽으로 치우쳤는데 그게 참된 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좀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저희들도 울산 연안에 대해서 의정 모니터단 회의를 열면 본인들한테 과제를 주든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서 발표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리고 우리도 그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면 집행부에 충분히 잘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정 모니터나 이런 분 하시는 분들도 어떤 개인적인 민원 가지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는 거는 전부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건 좀 지제에 맞지 않다. 그런 쪽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예, 그래 알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공동의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우리
신미경 의원님께서 이제 뭐 그 직원분들 사기 진작에 대한 부분을 조금만 언급하고 제가 다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뭐 생일 축하 상품권 지급해서 3만 원 상당의 이제 울산 페이를 지급한다고 돼가 있는데 이런 것도 조금 상향이 좀 돼야 되지 않거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직원분들하고 우리 이제 의원님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동호회 활동을 이렇게 만들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요즘 성행하고 있는 낚시를 뭐 낚시 동호회를 결성을 한다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줘서 직원분들과 의원들을 같이 유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뭐 다른 어디 스포츠 취미를 같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연구를 해서 올려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데 좋지 않을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 동호회를 결성을 하면 뭐 저희들이 최소한 그 지평부에서 지원하는 금액 이상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그거를 좀 명시를 해서 예. 지원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만들어 놓으면 편안하게 또 그런 부분들을 좀 맞게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 생일 뭐 상품권 지급 같은 것도 뭐 다시도 현황을 좀 조사해 가지고 예. 최소한 뭐 평균 정도로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좀 생일인데 3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너무 부족. 이거는 그냥 뭐 형식상밖에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올려주셔가지고 사기 진작에 좀 도움이 되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이 환경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관을 부분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들어온 지가 이제 한 4개월 차 돼서 있는데 저희들도 그 홍보관의 계단에 이렇게 대가 있는 쪽에 하고 휴게실 쪽에 대가 있는 부분들 좀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무의미하게 설치가 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계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극히 좀 드물고 이게 다른 쪽에는 어떤 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홍보관이 따로 설치가 돼가 있는지 아니면 뭐 제 생각에는 시민홀이나 요 쪽에 좀 잘 보이는 곳에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부분들을 홍보관을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당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013년도에 그 이제 홍보관을 3억 4천을 들여가지고 구축했습니다. 그런데 진행해 오다가 2018년도에 다시 철거를 하고 다시 이제 1, 2층 계단을 이용한다든지 2층의 로비를 이용한다든지 이래서 이제 다시 이제 1억 2,700만 원 정도 투입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제가 볼 때도 계단을 이용하면 뭐 계단 올라가는 그 어떤 시민들이나 공무원들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약간 홍보 효과는 떨어진다. 한 역사관을 볼 수 있죠, 그죠? 타시도 어떤 사례를 보면 주로 로비 쪽에 많이 이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장기적으로 저희들도 로비에 어떤 배치 마킹을 갔다 와서 재설치하는 이런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이제 그 계단에 보면 이제 몇 대 뭐 요 정도 규모의 사진을 붙여놓고 몇 대에서 규모를 붙여놨는 어떤 이거는 저희들 지금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저희들 현역에 있는 의원들을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라기보다는 아까 방금 이야기하셨는 것처럼 역사에 대한 부분을 나열했는 것밖에라고 저는 생각 안 들거든요. 그래서 광장 쪽에다가 광장이 아니 그 시민홀 앞에 뭐 이런 부분에 잘 보이는 곳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진들을 게시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했다. 혹여나 또 뭐 현장 활동도 했는 부분을 한 장이 아닌 여러 차례 부분을 게시를 하면서 의원들이 이런 활동을 하는구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걸 실질적으로 지금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는 게 또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그 8대 그 오셔가지고 7월달에 그 모니터 55인치 2대를 저 1층에 그 설치했습니다. 거기에 의원님 그 지역구 현황이라든지 프로필을 그 해놨는데 그게 그 터치를 하면 그런 게 나오고요. 그 이번 12월달 정도 돼가지고 그 개인별로 의원님 개인별로 활동한 그 사진들이 계속 그 등장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개편을 할 생각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부분 그러면 좀 잘 좀 해가지고 저희 의원님들이 홍보 활동하는 부분들이 잘 표출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그 이제 홍보 활동은 크게 보면 이제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으로 이제 네. 양대 나눌 수 있는데, 현재 저희들은 좀 온라인 쪽으로 좀 진용한 면은 좀 있습니다. 그 오프라인 같으면, 옛날 같으면 우리 그 입구 현관에 로비에다가 뭐 시설물을 설치했다가 전부 다 철거를 해버렸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갖고 하기가 좀 꺼려되는 부분이, 그 의원님들 지금 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외청사가. 그러면 공간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1층 공간 전체를 의회한테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뭐 잘 되어 가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온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오프라인으로 하는 부분은 공간 재배치 작업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의 낭비를 줄이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하여튼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잘 연구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시민홀 같은 경우도 일반 시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많이 오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 길을 꼭 이용을 해서 하라기보다는 예. 전체적으로 좀 다시 좀 정비를 필요하다는 부분을 언급을 하는 겁니다.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해서 한 개만 좀 다시 좀 더 여쭙겠습니다. 제가 이 지금 홈페이지 관련하는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제 개인 이제 저희들 홈페이지 안에서도 이제 개인 홈페이지가 또 들어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보면 조회수가 난 누가 이걸 보겠나 싶었는데, 그래도 뭐 조회수가 보면 한 50명, 60명씩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 관심을 가지고 보는데, 개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만약에 오늘 이렇게 운영위를 한다, 그럼 제가 이렇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부분 개선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 오늘 뭐 의회 사무처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를 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다, 이렇게만 나오지 그 개인 의원이 발의했는 어떤 이야기나 내용들의 간략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이 도대체 여기 공진혁이라는 의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뭐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런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제목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개선을 좀 해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아까 우리 방인석 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듯이 SNS상에 하는 홍보들이 요즘에는 대세를 이루기 때문에 저희들 개인 홈페이지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니까 뭐 장황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촥 전부 다 적는다라는 건 아니지만 중점되는 요점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올려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편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공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우 의원님. 네,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사무처장님이야 간부 공무원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몇 가지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주요 업무 보고 3페이지입니다. 그 세출 예산 현황이 있습니다. 그 세출 예산 현황의 총괄을 보면 전년도 대비 한 27%의 어떤 비용이 증가가 됐고, 그 중에서 지방의회 운영의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의 단위 사업을 보면 지금 집행률이 46%라는 거죠. 이제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는 사실은 이제 의원 연구단체 뭐 간담회나 토론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사실 예산이 이렇게 지금 이제 9월 말인데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50% 이상의 예산이 남아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지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즘 질문 속에 뭐 지적된 부분이 조금 녹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원래는 지방선거가 있었고 사실상 저 7대 의회에서는 이 부분들이 이제 활동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나마 저 8대 들어와서 의원님들이 왕성한 뭐 토론회 간담회 정책 지원 쪽에 예산이 지금 집중되고 있는데, 지금 뭐 정례회에 들어왔지만은 입법 저 정책 지원 쪽에서 토론회 간담회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이거를 계획을 세우고 지원하게 되면 그
요 예산이 소화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이제 정책 지원 제도가 뭐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인원도 사실은 많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감당하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선제적으로 조금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께 홍보를 하든지 여러 가지 좀 제안을 좀 해서 관심 있는 분야들을 다 서치를 했으니까 제안을 해서 이런 식의 토론회라든지 간담회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연구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선제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정책관들이 좀 더 뽑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그런 부분들이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사례들을 좀 뭐 정리를 해서 선제적으로 제안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3개월 남았지만 지금 이제 한 2개월 남았죠. 그래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해서 좀 더 예산을 뭐 허투루 쓰자는 게 아니고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공부하고 그런 시간들이 좀 제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걸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홍보 관련해서 잠깐 좀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그 앞에 이제 방인섭 의원께서 다 얘기를 해줬고 뭐 공지영 의원도 얘기를 해줬는데 사실 예산 대비 우리가 홍보 효과가 사실은 많이 부족하다는 게 사실 좀 느껴지는 부분이고 말씀하셨던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SNS의 활동을 이제 주로 하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게 너무 좀 형식적인 이제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홍보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TV나 라디오 스팟 홍보 이런 것들 매체를 이용해서 하는 것도 되게 좋은데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지만 중요한 건 아까 전에 말씀했던 시의회가 뭘 하는 건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10페이지 보면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방 또는 뭐 시민고충사항 처리 이런 부분들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의원들과 함께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행정사무감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SNS 올리고 홈페이지에 올렸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시의회 차원에서 현수막을 좀 건다든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미리미리 조금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추가적으로 사실 의회의 SNS 채널보다는 사실 지금 기존에 있는 우리 의원들 22명의 SNS 채널이 사실 더 홍보 효과가 큽니다. 시의회는 시의회가 뭘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홍보를 해야 되지만 시에서 하는 행사, 시에서 또 주목하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것도 사실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울산의 대표적인 축제나 행사가 열리면 시의회 차원에서도 이거를 SNS 차원에서 뭐 카드뉴스로 홍보를 해야 되고 그런 소스들을 저희 의원들한테도 좀 주셔서 같이 홍보를 하는 게 사실 이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역량을 좀 더 강화를 시켜달라.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행정사무감사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 매체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각 상임위별로 뭐 이렇게 라디오 프로그램에 좀 고정적으로 패널로 나가서 이렇게 한번 이런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뭐 저기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받아서 사무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시민 고충 처리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합니다라는 것들을 상임위별로 조금 이렇게 쉽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뭐 패널로 그런 활동들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단순한 일방적인 광고가 아니라 그런 식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될 것 같고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라고 돼 있는데 사실 SNS 안에 보면 시민과 소통한다는 게 결국에는 팔로우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 안에는 시민은 없다는 얘기가 좀 들리거든요.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지금 그 앞쪽에 6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현장 의정 활동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의원들이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세월원전을 방문을 했죠. 거기서 그냥 현장 방문하고 얘기 듣고 사진 찍고 하는 게 사실은 현장 의정 활동이 맞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거고요. 조금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려고 하면 하나 뭐 제안을 드리면 저희들이 사실 조금 더 뭐 좀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될 부분들은 이제 소상공인이나 청년들이나 여러 가지 1인 가구 주택 가구는 사실 조금 열악한 분들한테 저희가 조금 더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좀 활동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사실 지역구별로 개별적으로 찾아가는 활동들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자면 소상공인 회회 같으면 소상공인 정책들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소상공인을 만날 수 있겠죠. 예, 뭐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그렇게 만나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좀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좋은 게 사진을 찍어주시는 분하고 대동을 해서 우리가 이런 개별적인 소통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신청을 하면 의회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프로세스를 좀 만들어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진짜 그런 것들을 사진에 올리고 시민이 같이 보이는 사실은 SNS가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단순한 의원들만 뭐 이렇게 상임위 활동하는 그런 좀 딱딱한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만나서 소통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게 결국에는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고 그게 의회가 하는 일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해주면 되게 좀 다른 의회와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인 질의는 이따 추가 질의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상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게 건의사항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계속 하시고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럼 추가적으로 계속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임위에 제가 어제 갔더니 빔 프로젝트가 철거가 되고 새로 이제 이렇게 화면이 됐더라고요. 그 빔 프로젝트를 굳이 철거한 이유가 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는 2011년도에 설치돼 가지고 노후화되고 그리고 동영상을 상영할 때 집행부 직원들이 다시 빗겨야 되는 이런 애로사항과 노화되고 그래서 이제 동승에 모니터를 설치하면 사이드에 그런 필요성도 없고 그리고 화면도 깨끗하고 또 저게 우리 청내 TV하고 연동이 됩니다. 굉장히 선명하고 특히 동영상 경우에는 그런 장점들이 많아서 철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이유가 있어서 철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게 조금 위원장님이나 또 다른 뒤에 배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사실 좀 정면에서 좀 보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사실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그러면 일단은 철거를 안 하고 사용을 해보다가 정말 굳이 필요 없으면 그때 철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미리 또 철거를 해가지고 혹시라도 추후에 또 설치를 해야 되는 불편함이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들은 굳이 지금 철거를 안 해도 추후에 철거도 될 것 같은데 철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비용적인 부분이 따로 발생을 해서 그런 건지 한번 그래서 이 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정면에서 봤을 때 되게 좀 편한 부분들도 있거든요. 다 같이 좀 화면도 크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철거를 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 혹시 추후에 이런 부분들이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업무 보고를 받다 보면 사실 전문위원들한테 도움을 좀 받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전문위원들한테 좀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는 보통은 이제 집행부에서는 하면은 다 뒤에서 과장님들이나 이렇게 계셔가지고 서포트를 해주시는데 저희는 사실 굉장히 많은 양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수시로 이렇게 물어보면 자료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저희들하고 좀 일하기 편하게끔 뒤에 배석하시는 지원단들이 나중에 또 배석을 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패드라든지 좀
어떤 PC라든지 그런 것들에 좀 비치가 되면 수월하게 좀 그런 소통이 되고 별도로 또 뭐 사무실에 갔다 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검토를 좀 한번 하셔가지고 다른 상임위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큰 방법을 좀 찾으셔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한 배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의회 1층에 대해서 홍보관 아까 이제 공진혁이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의회 1층에 저희들의 어떤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 제품을 조금 수시로 뭐 1개월 단위든 2개월 단위든 좀 전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관광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시민 소통 가 있는데 거기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공무원들도 많이 오고 민원인들도 많이 오는데 이런 부분들이 고정식은 아니더라도 예, 이동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상품 이제 앞으로 내년에 보면은 고향세 관련해서의 활성화 되는데 거기에 들어오는 이제 업체들의 상품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박민섭 의원님. 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도 있고 해서 우리가 아까 SNS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뭐 지금 유튜브나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대표적으로 이걸 본다면 다양하게 이 부분에서 이렇게 접촉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각자 아마 주력 분야가 있을 겁니다. 페이스북 하시는 분은 페이스북을 주력으로 할 것이고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거기를 통해서 이제 정보를 습득할 것이고 인스타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에 이제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실제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는 자료 같은 경우에 동영상이나 여러 가지 이제 많이 제작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이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같이 이제 올려주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각자 이 정보를 습득하는 매체가 다릅니다. 주력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셔야 되고, 이게 뭐 우리가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게 뭐 간담회나 이런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어원별로. 이런 부분도 조금 감안하셔서 그런데 조금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어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걸 하는지 이런 부분 조금 조금이라도 더 시민들한테 이제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검토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시민 고충 사항의 뭐 적극적인 처리 이렇게 해서 지금 뭐 해보던 날부터는 14일 이내에 이제 그 시민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뭐 인지는 하고 계시겠지만 어떤 민원인들이 이제 여기 보면 뭐 저희들이 이제 해당 의원에게 통보하고 뭐 어떤 이제 적극적인 어떤 민원 처리에 응하고 있다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민원인들이 사실상 관에 시청이나 뭐 각 구청이 어떤 민원을 넣었을 때 사실상 이게 설명이 조금 부족하거나 원론적인 답변이 조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근데 이 의회나 의원들한테 어떤 민원을 넣을 때는 이게 뭐가 안 되는 부분이나 좀 해소되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이렇게 아마 넣는 경우가 많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답변이 이제 시나 시의회나 사실 똑같은 답변이 온다는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시청에 넣으나 의회에 넣으나 답변이 똑같은 답변이면 이게 이제 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간의 어떤 물론 민원이 다 해결될 수도 없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시에 넣었을 때 이게 뭐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또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또 의회에 넣을 경우가 있는데 그 똑같은 답변이 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좀 차별화돼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신경을 조금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37페이지에 조례 입법평가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
지금 용역을 해서 지금 사후 관리 계획 관련해서 이게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입법 정책입니다. 예. 그럼 혹시 이전에도 이런 용역이나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까? 혹시? 예, 저희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했던 처음이죠. 거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입법 평가가 내년에 있을 예정입니다. 예. 그러면은 이 부분 또 뭐 인지를 하신 걸로 들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이제 결과에 399건 이게 전체 대상 445건인데 2019년도 6월 30일까지 재정전 조례를 보고 뭐 일반 정비 244, 개정 공고 123, 통합 공고 3, 폐지 공고 14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 용역 계약도 수의 계약으로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조례를 평가를 하고 어떤 입법 기관인데 의원들이 한데 이제 우리가 수의 계약을 줘서 이 조례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이거를 의뢰할 수 있는 기관 자체가 일단은 제한적입니다. 사실은 이 한국법제연구원이라고 해서 법제처와 관련돼서 국책 연구기관이 사실 이곳 하나밖에 없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 의뢰를 해서 조례 입법 평가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하지만 이 연구 영역을 줘가지고 10달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입김이 들어가거나 저희의 의견이 들어가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독자적으로 거기서 저희 조례를 보고 법 위반 여부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가지고 결과를 주고, 또 그 결과를 나온 거 가지고 저희 안에 입법평가위원회의 교수님이나 변호사 또 이제 법제관 이런 분들이 보고 이거를 저희 쪽에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의견으로 정리하는 게 맞겠다고 다 심의를 해주시거든요. 그 과정을 거쳐서 나온 걸 가지고 저희가 일반 정비, 심화 정비를 따져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뭐 임의로 어떻게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내용들은 전혀 없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마이크가 자꾸 꺼지는데. 뭐 사실상 뭐 이 용역을 주는 곳에서 어떤 영향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용역을 주는 곳에 좀 영향을 받더라고요. 용역 받아서 하는 데가. 근데 이 평가를 하는 자체가 한 군데밖에 없다는 거죠. 거의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데가 거의 법제연구원이 유일하다고.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조금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발주를 주고 우리가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한다면 당연히 이제 조금 입김이 작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발주를 하는 기관은 우리 외에는 다른 데서 할 수는 없는 겁니까? 그러면? 시의회 말고 이제 다른 곳에서 할 수.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조례 입법 평가를 그러면 굳이 어디서 하는 것이 적정하냐를 살펴봤을 때는 시 집행부에서 이제 할 경우에는 교육청소관 조례에 대한 부분이 좀 의문이 남습니다. 그걸 빼고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시 거하고 교육청 조례를 이거를 다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조례 이제 그 각 집행부에서 했던 심의를 거쳐서 온 것들을 저희가 또 상임위에서 결국에는 다 심의를 해서 공표까지 나아가는 부분으로 볼 적에는 저희가 최종적인 어떤 관문이고, 저희가 입법권이 부여된 만큼 의원님들이 다 계시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해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저희 말고도 세종이나 경기, 강원, 충남, 전남, 제주 쪽에서 의회 주관해서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부 주관으로 하고 있는 데는 부산, 광주, 대전 한 3군데에 비해서 저희가 이 의회 주관을 하는 데가 더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판단이 됐던 부분이고,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용역을 줄 때 수의를 하는 부분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거를 이제
입찰을 올릴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서 좀 면밀히 2023년도 할 때는 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곳이 한 곳밖에 없다면. 예, 사실은 그랬었는데 다른 곳이 있는지 입찰의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지금 법제연구원이 거의 유일하다고 했는데 혹시 예. 민간단체 중에 있는지 저희가 찾아보고 이것을 다른 시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면밀히 봐서 입찰 가능성이 있는지 자체를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효율적으로 봤을 때 이제 우리가 하는 게 맞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혹시 다른 이렇게 따르지 않는 곳에는 지금 그 뭐 교육청이나 이런 관련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만약에 하는 데는 시에서 이제 하는 관할하고 주관하고 있는 그걸 벗어나게 되면은 자기의 범주를 벗어난 거를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안 하고요. 교육청 부분을 빼고 관할된 부분에서 한정해서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교육청 관련은 이제 안 하는 그렇습니다.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럼 효율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발주처에서 우리가 넣어서 하면은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런 일은 없겠지만 예. 조금 입김을 작용해서 발주처의 어떤 의도대로 좀 흘러간다는 그런 오해가 되지 않도록 예. 조금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조례도 사실 우리가 이제 소위 보면은 이 결과물을 보면 이제 개정 공고 뭐 이렇게 뭐 폐지 뭐 관련해 가지고 이게 굉장히 조금 심화해서 다뤄야 된다는 또 안건 이제 결과물이 나와 있네요. 이렇다 보면 기존 조례가 굉장히 조금 노후화됐고 현실에 안 맞거나 통합 내지는 없어져야 될 조례가 많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조례가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이제 여기 근거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좋은 어떤 길라잡이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또 족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이제 정비가 조금 더뎌지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조금 신속히 조금 대처를 해서 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예, 공준혁 의원님. 네, 우리 의회 연구단체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단체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서 앞에도 이제 했었고 저희들도 지금 이제 좀 이제 추진을 해서 지금 이제 해 나가고 있는데 좀 지원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작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거든요. 이 연구단체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예산 편성 관련돼 가지고 제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저희 조례상에 또 이제 그 연구단체 간담회에 관련돼 가지고 의장님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 450만 원 정도 의원단체별로 있고 저희가 그런 행안부의 그런 지침과 그런 상한선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다 보니까 의원님당 500만 원 해서 그거를 소속된 여러 두세 개 단체별로 나누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연구 단체별로 과제를 좀 부여를 할 때 사실은 좀 단위가 크거나 연구 과제 범위도 넓고 이거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2천만 원에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인 사안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서는 지금 폐기물이나 이런 쪽 공지의원님 소속된 부분들은 올해 이제 현장 방문까지는 진행하시더라도 연구과제 수행이 어려우시면 지금 그 관련된 예산을 저희가 다른 수행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에 돌려서 하고 내년에 조금 그 폐기물 관련돼 가지고 단위를 크게 보고 저희가 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려서 올해는 이쪽에 조금 집중해서 조금 이 연구과제가 진행될 부분이 있겠다. 작년에 하지 못했다. 그런 걸 고려해서 저희가 적절히 조금 이렇게 배분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 어쨌든 상한선에 맞춰서 그렇게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이제 1인당 연구 활동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단체당 450이고 1인당은 500만 원으로 이렇게 측정이 돼가 있는데
이거를 제 같은 경우도 지금 한 3군데 정도 이렇게 연구단체에 들어서 거기서 나중에 연구비에 대한 부분들을 할 때 쪼개기를 해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맞습니다. 이게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뭐 이제 방금 이제 폐기물 언급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좀 이야기를 드리면 이게 전체적으로 다 뭐 적용이 돼야 되는 거겠지만 이야기가 나오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 같은 경우도 용역을 한번 생각을 하고 고민을 좀 해보니까 이게 근접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이 용역비라는 게. 그래서 제가 뭐 하청가에도 뭐 같이 해볼 수 있는 걸 모색을 해보자라는 그런 제안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정당하다 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용역비가 정말 의원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되겠다. 이거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풀어서 이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될 만한 비용들이 있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뭐 이제 이 제한돼 있는 그 의원님당 5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 행안부 지침이 바뀌지 않는 한 좀 어려운 부분인데 행안부 지침에 관련돼서도 저희가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이면 전달을 좀 드려서 저희가 뭐 시도의장 협의회나 운영위원장님 협의회나 이런 쪽을 통해서 조금 현실화하고 또 상향시켜서 의원님들의 연구 활동에 적극 지원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건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의견을 좀 정리하도록 하고 그게 어쨌든 상한선이 있는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쪼개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묘를 좀 운영의 묘를 좀 발휘를 해서 이제 각 회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서 이번에는 이런 쪽으로 진행할 수 있게 상황 설명을 말씀을 많이 드리고 연구 주제와 관련돼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 저희가 매년 있기 때문에 좀 단계별로 나눠서 올해는 여기를 중심해서 하고 그다음 내년에는 또 좀 더 범주를 넓히거나 아닌 방향을 약간 틀어서 다른 방향으로 하신 것들 그래서 어느 곳은 조금 작게 해도 되고 어느 곳은 좀 해야 되고 근데 결국에는 4년 통틀어서 보면은 전반적으로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운영의 묘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운영의 묘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면 충분하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아까 뭐 제안을 하고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강력하게 좀 제안을 하셔가지고 현실적인 의정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연구단체가 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미경 부위원장님.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 정책지원관 운영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추진 실적을 보니까 80세건이 나와 있는데 이 간담회와 토론회가 그냥 한 60건을 차지하고 있네요. 지금 우리 정책지원팀에 5분 오신 분이 사실은 11분이 계셔야 되는데 5분이 계시면 엄청 바빠서 아마 일을 못 쳐내고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귀하고 똑똑한 분이 오셔가지고 저희 간담회나 토론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만 하고 있다는 게 정말 아쉽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뭐 다 시도하고는 어떻게 비교될지 모르겠지만 정책지원관은 일단 조례나 그리고 각종 건의안에 대해서 정말 신뢰하는 게 파헤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이 데이터를 보면서 조금 열악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한 6분이 더 충원이 되어 오시겠지만 지금 현재 그 5분으로서 이 우리가 어떤 의정활동하는 걸 처리하지 못해서 사실 허덕이셔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간담회 토론회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입법 초안이나 어떤 시정 질의에 대해서 과감하게 전문성을 투여해서 저희들이 입법 발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초석을 만들어 주시는데 역할을 더 해야 되겠고요. 그 정책 지원관의 그 역할과 타 시도에 대한 비교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올해부터 이제 시행이 돼서 올해는 이제 의원님들 정수의 4분의 1로 해서 저희가 5분 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2분의 1 해서 6분까지 총 11분이 이제 의원님들을 좀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저희가 어쨌든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나 토론회 중심으로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돼서도 각 상임위별로 좀 저희가 일을 각 상임위하고 나눠서 각 국별로 조금 구분해서 저희가 이제 의원님들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도와드리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거 아니더라도 사실은 의원님들이 좀 어떤 이슈가 있으면 찾으시면 좀 자료 찾아드리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좀 버거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8월 달에 와서 이제 물론 이제 훌륭한 정책 지원관들이지만 여기 시 자체의 업무에 대해서 좀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조금 걸리고요. 우리 이제 임기제로 들어온 뭐 석박사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좀 시정에 대한 파악하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고, 이거 아니더라도 이 정책 지원관으로 업무를 좀 하기 위해서 뭐 이제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이랄지 국회 연수원이랄지 이런 데서 정책 지원관 전문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연수도 조금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고, 법제처에서 수시로 시행하는 교육에도 가서 조례 만드는 법과 관련돼 가지고 조금 연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11명으로 이제 좀 충원이 되면 저희가 지금 좀 하고 있는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상임위 중심으로 해서 한 3분 아니면 2분 정도를 해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드릴 계획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책지원관도 저희 입법정책 담당관실에서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면서 이제 한 3분이서 이렇게 상임위별로 잘 보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예. 박식한 분들이 오셨으니까 저희들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그 역할을 꼭 해주시길 바라고, 또 한 6분 더 오면 또 사무실 관계가 또 협소하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에서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불편 없이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또 뒷바라지도 잘해주시면 저희 의회가 더욱 발전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을 좀 잠시 말씀드리면 이제 일단은 뭐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법상 그 사실은 우리들 볼 때는 의원 한 분당 정책지원관 1명씩은 이 배정이 돼야 되는데 지방자치법상 2분의 1까지만 이렇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내년 초에 5명 추가로 6명 하면 11명이 다 충원이 되면, 그래야 하더라도 의원 2분당 1명의 정책지원관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가지고 확대시키도록 요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현재 이제 우리 의회 청사 같은 경우 이미 행자부에서 정한 그 기준의 면적에 이미 사실상 약간 초과를 했습니다. 초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뭐 정충한다면 좀 불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규정을 현 실정에 안 맞거든요. 대폭 확대시키든지 아예 지방의회 자체적으로 청사 면적을 운영하도록 아예 풀어줘버리든지 그쪽으로 정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도 해왔고 앞으로도 해가지고 그 부분이 상당히 규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현실적으로 어머님들께서는 그 일종의 뭐 개인 보좌관 형태 비슷하게 도와주기를 원하는데, 행자부에서는 강력하게 공문으로 절대 보좌관 형태는 운영하지 말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다소 융통성 있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그 11분이 그 모두 내년 총까지 충원이 되면 의원님들 2분당 1명이 지원이 되는데, 아예 의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시면 전담 지원을 뭐 예를 들면 그 A, B 의원께서 뭐 갑이라는 정책 지원관을 요구한다, 또는 뭐 CD 의원은 을이라는 정책 지원관을 요구한다 하면 아예 배속을 시키는 것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장단점이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정책 지원관 11명 중에 뭐 좀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뭐 못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선호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특정 인원 쪽으로 쏠림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소외 현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무작위로 배정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의원님 2분당 1명씩의 정책 지원관 전담 용원을 원하신다면, 그런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그걸 검토를 해보시고 요구하신다면 저희들이 적극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분야의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뭐 각각 지목에서 할 건지 그런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 한번 다시 의논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추가 질의하실 의원은 계십니까? 예, 공진영 의원님. 제가 좀 약간 좀 불편 사항을 조금 이야기를 좀 해. 예,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이제 지역에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의원님 다 같이 이렇게 갔을 때 이 차량의 의자 때문에 두 명이 앉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앉을 수도 없고 여성 의원님하고 같이 앉아도 제가 덩치가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이 불편하거든요. 이 부분을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간단하다면 간단하고 또 어렵다면 어려운데 의자를 이렇게 구조 변경 신청을 해서 의자만 바꾸면 되거든요. 4줄대가 있는 거를 3줄짜리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우리 불편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게 뭐 가까운데 요래 갈 때는 괜찮은데 뭐 지난번처럼 이제 우리 불경 했을 때 부산에 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불편합니다. 이 부분을 좀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되시겠습니까? 예, 의원님들 발대 들어오자마자 지적사항이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의회 차량은 좀 사용을 자제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집행부에 우리 의원님 말씀 부분을 전달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시청 버스를 지금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강원도 갈 때에도 저희들이 부산 갈 때에도 시청 버스를 갔고 강원도 갈 때는 관광버스를 또 계약을 해서 간 그런 상황인데 지금 있는 버스를 구조 개선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 가져가지고 시청 우리 의원들 다 수행할 수 있는 버스 내놔라 이렇게 저희들이 위원장을 중심으로 좀 푸시를 하고 있고 그거는 개선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많은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말씀하실 의원은 계십니까? 워낙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제가 질문을 좀 하려고 그랬더니 간단하게 내용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회가 5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운영위원회와 교육위원회를 빼버리면 상임위원회가 3군데입니다. 3군데인데 어떤 특정한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8대에 들어와가지고 2차 추경도 했고 업무 보고도 정치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이 뭐냐면은 지나치게 편중된 현상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일전에 말씀은 드렸는데 처장님 생각은 어떤지 분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지금 일부 조정을 하죠. 예, 뭐 담당관 말씀하시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지적한 부분은 솔직히 의회 내에서 계속 거론됐던 부분들이고 잠깐하게 계획도 세우고 했던 부분들인데 사실상 이게 상임위 조정이 되려면은 대가 바뀌거나 그다음에 전반기 후반기 바뀌거나 이 시점이 돼야 가능한 부분들은 전제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행자위는 21개고요. 소관 부서가. 그다음에 한복위는 10개입니다. 10개고 상근위가 17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편차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거론되었던 부분인데 현실화가 못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각 의회마다 용역이다 이렇게 줘서 답은 찾았는데 의원님 조정이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건 안 맞다고는 누구나 다 지적을 하는데 현실화를 못 시키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지적하시고 제안하신 대로 지금 올 내년에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깔끔한 답을 좀 찾아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거쳐서 시행 여부와 시기를 조정했으면 하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검토해온 사항이 있잖아요. 그거를 먼저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은. 예. 지난번에 6대에서는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이 7대에서 좀 그러니까 있었어요. 없었는데 네.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예. 의원님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만약에 자체에서 안 된다면 외부 용역을
주더라도 자체 보고를 한번 받고서 깊이 고민을 해서 실제로 조금 이제 운영의 면을 조금 살리는 게 한 방안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예, 부분도- 회의는 아니더라도 우리 운영위원들 간담회 형태를 해서 한번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의원님 그 뭡니까 저희 사무처에서 합리적인 안을 이란 이안 해갖고 만든 게 있는데 예. 누가 봐도 좀 인정을 받을 만한데 내부적인 좀 쏙사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대로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 행자위 같은 경우가 뭐 여러 부서를 거느리고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하면 뭐 속된 말로 끝발이 좀 있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우리 업무량이 많더라도 이대로 하는 게 좋다는 의원들의 좀 반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논의가 되다가 무산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특히 이제 행자위 그쪽에 계시는 의원들께서 양보를 좀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뭐 한복이라든가 그런 데서 새로운 그 부서를 안게 되는 데서 늘어나니까 부담을 또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이 의원님들께서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리를 나서서 주도적으로 할 테니까 그 뭐 처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일단은 자체 내부에서 검토한 거를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시면 참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난번 7대를 욕하는 건 아닌데 보니까 청렴도 평가가 굉장히 낮게 나왔더라고요. 작년 말 기준으로 담당관님 몇 등급 나왔죠? 예, 4등급 나왔습니다. 그게 몇 등급까지 있죠? 제일 마지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등급까지 있는데 4등급입니다. 예. 근데 지금 특광역시에서 4등급 받은 데가 보니까 이거 별로 없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의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자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뭐 교육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점수를 조금 누적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의원 개개인들이 또 이제 하셔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부패 방지도 그렇고 이런저런 부분들을 의정 활동 부분도 그렇고 지금 이제 그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경감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 6대 때 그분들이 무능했던 건 아닌데 이만큼 오래 안 했었어요. 10분 하면 시간이 남아가지고 끝이 났는데 지금 1시간 반을 경감을 하는데 야 이거 제가 그냥 의형부행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집행부 또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무수행능력 평가가 아마 집행부에서 지금 최상위권에 나왔을 건데 저희들이 뭐 청년도 평가가 전국에서 1등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직원분들도 원래는 없죠. 예, 원래는 없습니다. 내년 연말에 나오는 거죠. 예, 아니 원래 지금부터 시작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됐는데. 시작은 됐는데 내년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1월달에 발표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좀 이런 불명예스러운 일은 없어지도록 좀 많이 도와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제가 느끼는 게 의원님들이 참 열정적이다 하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직원분들도 좀 방심하지 마시고 좀 더 열정적으로 하셨겠지만은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8대 의회가 성공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많이 도와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회 사무처장께서는 오늘 감사 과정에서 나온 위원들의 시정이나 참신한 아이디어, 좋은 제안, 건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하셔서 의회가 좀 더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의회 사무처 소관 예산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처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